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화제가 된 뉴스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이슈가 있는 금요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 키워드로 볼까요? 백두산이 창바이산? 이 창바이산은 중국 사람들이 백두산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됐죠? 지금 이제 이 백두산이 조만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백두산이 아니라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유네스코가 오는 27일까지 이제 제219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회의의 안건이 이제 세계 지질공원을 신규로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의에 앞서서 2020년에 중국이 이 창바이산이라는 명칭으로 세계 지질공원 후보지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전에도 사실 뭐 이 북한도 지질공원 등록 추진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실 이제 이 유네스코에서 이 백두산의 이 지질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일단은 등재 가능성 굉장히 높게 점쳤고 특히나 등재하는 것까지는 네. 뭐 모르겠는데 어쩌다 이렇게 창바이산 이름으로 불리게 될 상황이 된 건지. 그것은 중국이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정을 신청을 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예. 지금 이제 이 세계 지질공원 이사회가 모두 등재를 지금 권고한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이제 등재 가능성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유네스코가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지질공원을 인정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가 그리고 이제 국제 기구에서는 특히나 이 공식 명칭으로 백두산이 아닌 이 창바이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 백두산의 일부는 북한 땅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백두산이 2,500m 이상 이제 봉우리만 기준으로 봤을 때 60% 정도는 이제 중국 영토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북한에 속해 있는데요. 이 6.25 전쟁 이후에 이제 1962년에 이 북한과 중국이 조약을 하나를 체결했습니다. 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서 영유권을 분할을 한 건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분할한 영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영토를 포함해서 이제 인증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이 유네스코에다가 등재를 신청할 당시에도 이 창바이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중국 영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세계 세계 이제 지질공원으로 좀 등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게 중국 영토에만 해당하는 부분을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뭔가 공식적으로 좀 대응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같은 이유로 지금 이제 뭔가 공식적인 대응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만 좀 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만 등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창바이산으로 등재가 돼버리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좀 우리 정부가 좀 대응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좀 지켜보죠. 두 번째 소식 살펴볼까요? 현주엽의 부글부글. 자, 요즘 먹방으로 유명하잖아요. 현주엽 씨. 왕년의 농구 스타였는데 지금 서울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있더라고요. 이제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고요? 네, 이게 이제 지난달에 이 탄원서를 이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한 사실이 이제 뒤늦게 좀 보도가 된 건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탄원서에는 이제 뭐 이 현 감독이 근무를 태만했다. 그리고 뭐 자녀 특혜 의혹이 있다, 갑질과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 또 부적절한 채용 개입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담겼습니다. 그 자녀 특혜 의혹이라고 한다면 이건 왜 학교에 재학 중입니까, 자녀가? 네, 이게 고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에 이제 2명의 자녀가 재학 중이고 심지어 농구부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휘문고등학교의 농구부와 중학교의 농구부는 엄연히 다르죠. 그리고 다른 감독 체제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현 감독이 이 아들 2명이 농구부에 속하도록 뭔가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현 감독이 중학교 농구부 지도자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관련 녹취도 공개된 상태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화면에 녹취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상황판 작성을 농구부원들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하는데 자신의 아들만 맡는 것 같다 이렇게 항의하던 과정에서 중학교 감독 코치에게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반말과 폭언을 했다는 이 내용이 이제 좀 공개가 된 거고요. 이 통화에 등장한 이 중등부 감독 같은 경우에 지금은 학교를 떠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 감독이 이제 고등부 사령탑 부임하기 전부터 농구 선배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좀 외압을 행사를 했는데 심지어 감독 부임 이후에는 간섭이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그 농구부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갑질을 했다는 그 네. 의혹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즘에 뭐 비밀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네. 보니까 뭐 녹취록까지 지금 다 나오고 여기서 보면은 아버님이라고 이제 코치가 그랬더니 네. 이제 뭐 선배였나 보죠 학교? 네. 예, 선배다 하면서 뭐 막말까지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현주엽 선수도 뭐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네. 계속해서 이제 의혹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근무 태만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예. 이 촬영은 일과 시간 이후나 주말 이용해서 했다. 그러니까 이 근무를 태만한 적이 없다. 아, 이렇게 근무를 좀, 네. 태만했다는 것이 이제 먹방 찍느라고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네. 그 민원을 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련 보도 내용만 봤을 때는 매주 목요일 이제 먹방 촬영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에 불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한 것이고요. 여가를 이용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뭐 제공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학교 측에도 이런 특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단연코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감독과 이제 불거졌던 이제 그런 예. 이 갈등에 있어서도 절대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마다 이제 각자 정해진 일이 있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만 뭐 이런 일을 자꾸 시키냐 이렇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지 결코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감독이 이제 학교를 떠나게 돼서 지금 이 문제가 좀 더 불거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계속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쭉 지켜보기로 하죠. 예, 마지막 소식 가볼까요? 테이프 아니야? 이거 무슨 얘기죠? 테이프? 이 예. 이미지 보시면 뭐라고 생각이 좀 드시나요? 팔에 저 지금 네. 강조된 부분이 네. 지금 뭔가 테이프를 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무실에도 저런 테이프 많거든요. 네, 흔히 우리가 또 박스 테이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그렇죠. 네. 이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가 최근에 이제 파리 패션 위크에서 선보인 팔찌입니다. 아, 저게 팔찌라고요? 네, 그러니까 투명 테이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아주 고급 팔찌인 셈이죠. 네, 그러니까 이 바로 아래에 보면은 에디헤시브라고 하는 저게 이제 접착제라는 뜻인데, 예. 이런 글씨까지 적혀 있는 거 보면 누가 봐도 사실 테이프처럼 보이는데 이 패션쇼에서 이 브랜드는 이제 테이프를 이제 모델들이 칭칭 감고 나오는 방식으로 이제 이걸 이 제품 이 소재를 아주 큰 모티브로 좀 활용을 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모양새만 테이프고 테이프가 아니라는 거죠, 저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얼마짜리입니까, 저게? 보통 한 2, 3천 원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3천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20만 원 정도. 420만 원. 네, 430만 원, 막 이 정도 되는데요. 같은 소재 이제 옷이나 가방이라고 해도 이제 명품 브랜드가 내놓으면 값이 훌쩍 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이번 제품은 거의 일반 테이프처럼 좀 보이는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논란이 계속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조롱하는 듯한 이제 예. 패러디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몇 개나 팔렸는지는 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제 뭐 판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고 이런 제품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한 이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왜 이걸 시도했을까요? 일단은 좀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마케팅 의심이 같은 들 거요? 정도인데요. 네. 일단 이 브랜드가 네. 사실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해에 걸쳐서 과거에도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에서 볼 수 있을 만한 물건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단적인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드리면 예. 지난해에는 이제 샤워 후에 우리 이렇게 딱 이게 하체에다가 이렇게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두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타월 스커트를 100만 원대에 내놨었고요. 수건 모양의 그리고 또 스커트요. 영상을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2년 전에는 마치 이제 쓰레기 봉투처럼 보이는 파우치를 240만 원대에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품 이름이 실제로 트래시 파우치, 그러니까 쓰레기 가방이었고요. 예.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저 감자칩 봉지, 예. 진짜 감자칩 봉지가 아니고요. 이거를 본 따서 만든 클러치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비싼 제품이었는데 왜 이런 시도를 하는지 정말 이 가격에 누가 지갑을 여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예술의 관점에서는 좀 이렇게 한번 갖고 싶진 않고 네, 응원을 왜 해줄 수 저런 있을 것 걸 같기는 했는지 해요. 좀 궁금해지긴 네, 하네요. 네.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예술의 정의 자체를 이제 바꾼 작품을 이야기할 때 이제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제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변기 모양이었는데 예. 이게 예술 작품이다라고 해서 이제 큰 화제를 모았던 작품인데 나오고 있군요. 이 작품이 이제 결국에는 1917년에 이제 미국 뉴욕의 한 전시회에서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 이거 누가 봐도 이제 평범한 소변기인데 이거
예술 작품이야. 그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이제 이 테이프 팔찌도 과연 이제 그런 평가를 훗날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예. 이 작품은 특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명품 같지 않은 명품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슈가 있는 금요일에 서은영 큐레이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